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오는 2035년까지 53만 7천 가구 규모 도시로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5곳의 일기 신도시에서 14만 2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축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에 입주 물량 가뭄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 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 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큰 걸음일까, 작은 걸음일까? 미국 월가의 질문에 대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대답은 큰 걸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단번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뜻하는 빅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보니까 공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은 수도권 집값 폭등, 또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 우려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과연 한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정창래 대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에 고민 해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서울에 특히나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요. 지금 매매 거래량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이제 가장 이제 정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하죠. 지금 70주 연속 전세가 상승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또 상황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주택 가격에서 이 매매 가격과 그 다음에 임대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임대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이제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 가격은 현재 가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아파트를 사거나 뭐 빌라를 살 때, 이제 주택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이제 가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임대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즉 매매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앞으로 그럼 이 전세 시장이라던가 월세 시장이라던가 좀 이제 좀 안정화 이제 될 수 있으면 또 매매 시장이 좀 자극은 안 받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공급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타이밍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또 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까지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름대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무엇이든 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정창래 대표님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나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세미나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달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 인하죠. 이제 금리와 이제 부동산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따가 중간에 강의 시간에 이제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이제 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당연히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살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좀 업앤다운이 좀 심하죠.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라던가 이제 또 진폭이라던가 그러니까 주기는 상당히 길고요. 예, 그다음에 진폭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낮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기는 상당히 짧아지고요. 또 진폭은 상당히 좀 이제 커졌죠. 그렇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나 이제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근에는 막 시장 상황이 막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많이 까먹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긴 호흡을 갖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예, 돈이 있어야 되고요. 예,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시드머니가 작더라도 내가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좋은 지역에 또 장기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서울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금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죠. 뭐 정부라든가 뭐 지자체라든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뭐 이제 개선안이라든가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시드머니가 작더라도 이런 앞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전망, 자, 그다음에 도심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세미나를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같은 이슈는 또 너무 이 거시경제 이슈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또 정창래 대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좀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될지 나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번호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광장 힐스테이트 네, 입주 시기에 2012년도에 네, 지금 사서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부동산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이 집을 매도를 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강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강남 서초구 이쪽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잠실 송파에 있는 네, 강미 아파트 33평짜리를 네, 제가 여유자금 한 4억 있는 거에 보태서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갈아타도 괜찮은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큰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자, 광장 힐스테이를 매도한 후에 신천동 장미 아파트 이쪽으로 이주를 해도 괜찮을지 지금 질문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강당동 힐스테이트 입주 때부터 계속 거주하셨나 봐요. 네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여기 강장동 일대가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애들 키우기도 좋고 또 학군도 양호하고요. 또 이제 이쪽 학원가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강장동 일대가 이제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이 강장동 일대에 아파트가 이렇게 좀 이 아파트촌으로 많이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죠?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강장동이 예전만큼 못한 이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강북 지역에도 인근에 뭐 왕시민 뉴타운, 막 강북 지역에 뉴타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강북 지역에도 이렇게 강장동 같은 어떻게 보면 강북 지역에도 이렇게 광장동 같은 아파트 주거 벨트로 이렇게 대규모로 형성된 지역들이 많이 생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장동이 과거의 강장동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강장동부터 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동네예요. 예, 좋은 동네인데.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여기 강장동 지금 현대힐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밑쪽에 지금 장미 1차 지금 재건축 아파트로 지금 갈아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일단은 먼저 우리가 결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잘 들려요. 예, 지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우리가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항상 결론을 시원하게 내드리죠. 예. 아니다 맞다. 그죠? 예. 자,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요. 네. 예, 바로 가세요. 예. 아, 바로 팔고. 네, 바로 팔고요. 예, 지금 네. 사셔야 돼요. 아, 네. 예, 만약에 시기 놓치시면은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를 한번 그러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광장동에 거주하고 광장동에 처음 입주할 때보다 지금 강남 상구하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네네, 엄청 예, 많이 그러니까 벌어졌어요. 뭐냐면 네. 최근에는 앞으로는 양극화가 계속 심화가 돼요. 예.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데 요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지역 간의 양극화, 그죠? 예.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예, 정비사업주에도 이제 공사비가 급등을 하면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신축이냐 이제 세금만 구축이냐 이거에 대한 네. 양극화가 또 상당히 또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얼어 죽어도 신축, 예, 얼죽신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냐 또 비아파트냐 이런 또 그 양극화 또 현상이 또 상당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특히나 이제 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들이 각 지역의 새 아파트들이에요. 새 아파트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죠? 예, 공사비가 많이 네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는 나중에 공사비를 투자를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내가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서 네. 지금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명절 전에 지금 반포 반포 지금 원베일리 있죠? 예, 원베일리 네, 지금 그게 60억이나 한다고 막. 예, 그 60억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34평형이 60억 찍었거든요. 아, 예. 진짜 이거 60억 말이 안 찍었는데 돼요. 이거 네. 지분당 계산해 보면요. 대지 지분당. 네. 예, 대지 지분당 계산해 보면 대지 지분당 지금 5억 가는 거예요. 아, 네. 자, 근데 우리 재건축 아파트는 그렇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재건축 네. 아파트는. 그러니까 지금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신축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왜? 지금 신축이 지금 지분당 우리가 어차피 재건축이라는 거는 대지 지분이 가장 대지 지분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약간 좀 소외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네. 자, 그런데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장미 아파트도 그렇죠,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네.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 네. 시장에서 지금 상당 기간 소외가 됐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장미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장미가 가진 입지예요. 자, 우리가 이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강 조망이 어느 영구 조망 위치에서나.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 한강 조망을 영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양극화된다라는 거는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네. 한강 조망을 영구적으로 좋은 입지에 바라본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권이라는 네. 거는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장미 1차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잠실 일대 같은 경우가 지금 엘리트에다가 지금 옆에 미성 크로바 진주 또 재건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네네네. 장미 1차가 여기에 있고, 지금 앞으로 잠실 주공 5단지까지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또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주변의 환경도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약간 네. 주춤했을 때 갈아타셔야 돼요. 아, 네. 예, 그리고 재건축이 지금 오르지 않았을 때 지금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질문에 명쾌하게 일단 먼저 딱 답변 드렸고요. 거기에 따르는 또 상세한 이 설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광장 1스테이트 매도한 후에 신천동 장미 아파트로 이주를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셨는데요. 일단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이 딱 정리하고 매수해야 될 시기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또 설명까지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꼼꼼히 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네. 고민 있으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여유자금이 한 3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계동에 그 재건축될 만한 그런 아파트를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저기 대표님이 저기 신당동에 그 장충초등학교 근방이 거기 빌라가 조금 저기 수액으로 투자해서 살 수 있는 이제 네, 네. 장소가 또 거기가 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재개발될 만한 그 저기 지역에 빌라를 하나 저기 살까 하고 지금 고민이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되시는 거군요. 네. 네. 아유, 방송 계속 열심히 보셨나 봐요. 네. 자, 지금 아드님 대신해서 전화 주셨고요. 여유자금 네. 3억 원 안에서 상계동에 네.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신당동 네. 재개발이 좀 가능한 빌라를 사볼까? 이 두 예, 개의 선택지 네. 안에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느 게 더 좋은 해답이 될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계동 일대, 예, 여기 지금 네. 이제 뭐 그 상계 주공들, 그렇죠?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모여 있죠, 그렇죠? 예. 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네.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예, 진행을 하고 네. 있는 지역들도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업비가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이 뛰어버린 거예요. 예, 많이 그렇죠? 올랐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공사비가 상승을 하면 이 공사비가 상승을 한 거는 자,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이런 네. 거죠. 추가 분담금을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추가 분담금 한 2, 3억 정도 생각했다가 갑자기 추가 분담금 한 5, 6억 정도 됐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내가 조합원으로 나는 내가 조합원이 된 이유는 내가 아파트를 받으려고 내가 조합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추가 분담금 뭐 3, 4억 더 내더라도 나는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아주 높아. 아파트의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이야. 이러면 네. 추가 분담금 충분히 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최근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이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물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상계동 네. 일대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죠. 뭐 아파트로 주거벨트 잘 형성돼 있고 뭐 창동 차량기지 개발도 돼 있고 나쁘지는 예. 않은데 근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네.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 상계 주공들. 자, 재건축 될 겁니다. 예, 재건축 돼요. 네. 예, 재건축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추가 분담금 내고 뭐하고 해서 내가 남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이. 그렇죠? 예. 시세 차익이 많아야 되는데 시세 차익은 중요한 건 시세 차익은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 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은 당연히 될 거예요. 근데 네. 시세 차익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자, 네. 저번에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예. 33평 기준으로 해서 네. 예, 아파트를 한 22, 3억 정도 이제 보는 지역이거든요. 새 네, 아파트를. 왜냐면은 지금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에 있는 왕십리 노타운 10년차 아파트가 18, 9억 정도 돼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여기 상계중원 8단지, 이제 상계동 상계중원 8단지가 재건축이 된 이제 노원 포레나가 보통 한 네. 12억 선 정도 가거든요. 한 4년 차 네, 되는 게요. 자, 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신당동은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가는 데고, 자, 네. 상계동은 지금 현재 한 4년 차 되는 신규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되는 거고요. 12억, 지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파랗게. 예, 상당히 많이 났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시세 차익이 많은 지역으로 내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투자 금액 자체가 이쪽은 사실은 상계주공이요. 3억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워요. 네. 3억 가지고 들어가시려면 상계주공 쪽이 아니라 중계동이나 하계동 쪽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 더 떨어지는 지역으로.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그런 당연히 우리가 지역은 더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투자성이 더 좋은 데는 신당동 쪽이 더 투자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당동은 또 입지가 상당히 좋죠. 신당동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쪽이 이제 신당동인데 신당동 같은 경우는 강남이 바로 앞이고요. 그다음에 도심이 네, 바로 그래요. 뒤에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그 자녀분이 투자를 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런 거죠.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을 하더라도 자녀분이 네. 지금 우리 선생님에 비해서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자산은 뭐냐면 시간을 네.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 네.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시간을 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나중에 나는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투자 전략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신당동 일대 보시면 네. 지금 딱 될 만한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자, 어떤 거냐? 자, 네. 벌써 지금 지정된 지역이 여기 지금 신당 19요. 벌써 시공사 선정 들어가 있고요. 여기 모아타운 지정됐고, 그 다음에 신당 19 네. 옆에 여기 신당 13구역. 지금 이제 동의서 준거하면서 벌써 가격이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네. 남산 밑자락, 여기 고도 제한 걸려 있는 지역들도 같이 신당 12구역으로 지금 또 개발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당 8구역 벌써 관리 처분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네. 약수역 앞에 여기는 3080 도시 3080으로 이제 가는 지역이고요. 그럼 남아 있는 지역은 여기서 아까 예전에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여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지역은 다 투자 금액이 다 높거든요. 근데 여기 네. 마지막 남아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약수역하고 청구역 WS권 사이에 있어서 도심도 가깝고 3호선 타면 네, 바로 네. 강남으로 세정거장이면 강남으로 바로 입성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러니까 남아 있는 지역이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지금 신당동 내에서도. 네.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여기가 노후도가 지금 75%가 넘어가요. 서울 한복판인데.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투자 금액을
네,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을 더 줄였는데 나는 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뭐 상계 쪽보다는요, 이쪽으로 네. 투자 금액을 줄여서 좀 리스크는 줄이시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 투자 금액을 준다라는 건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시세 차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차라리 네. 신당동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아직은 물건 있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결정 전에 전화 너무 잘 주셨네요. 자, 상계동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당동에 재개발 좀 기대되고 있는 지역들에서 빌라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드디어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이 부분에도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세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 보니까 한미금리 역전차도 좀 좁혀지게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도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자, 미국 연준의 빅컷 과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부동산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금리하고 이런 거 하면 뭐 막 거시경제니 막 이러면서 막 머리 아파하시는데요. 제 강의 아시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 어려운 거 제가 이해 못해요. 예, 좀 단순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연준 0.5% B컷 단행했죠. 예,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시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예, 앞으로 시장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와 이제 부동산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럼 이자 부담이 주네. 이자 부담이 주면은 이제 수요자는 당연히 늘어나겠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네. 예,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자 부담 늘어나겠네. 예,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살 사람이 줄어들겠네. 그럼 수요자가 감소하네. 그럼 가격 떨어지겠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자, 여기에 과거의 예를 보면요. 지금 여기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얘가 요 놈이 금리예요. 네, 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서울의 이제 매매지수입니다. 매매지수. 자, 그러면 이 빨간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예, 금리와 부동산이 반비례 관계에 있던 구간입니다. 즉 뭐냐? 금리가 떨어졌죠.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매매지수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렇죠? 예, 얘는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예,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제 겪은 것처럼 금리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 안 떨어졌어요. 예, 또 올랐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반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정비례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최근에도 여기가 보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서울의 매매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금리를 올렸는데 그래도 또 상승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거. 금리가 2018년 7월 달인가 아마 2018년 7월일 거예요. 그때 기준금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또 이제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가격이 올랐어요. 21년도까지. 그죠? 예,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금리와 부동산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냐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니까 가격이 올랐죠.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지가 상승기에 금리를 올리려도 가격은 그냥
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집값 상승기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또 집값은 더 오르는 겁니다. 예, 집값은 더 오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자, 여기도 지금 금리가 내리니까 또 집값이 또 서서히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 하락폭이 커버리니까 어때요? 가격이 확 올라버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금리와 집값은 반드시 반비례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예, 지금 정비례했던 시기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 상승기에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집값은 상승한 예가 많았고요. 그런데 집값 상승기에 금리가 떨어진다. 예, 이거는 전 구간에서 똑같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팬데믹 시기에도 이제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금리와 부동산의 반비례 관계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 반비례 관계가 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주택 가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출을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과 금리의 반비례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한은에서도 뭐 이번에 10월 12일 날 이제 기준금리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지금 할 건데 이거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 내리던 말던 우리가 좀 큰 폭 좀 이제 내년까지 해서 중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예, 중기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내린다라는 예상하에 한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안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내려도. 예. 자, 우리가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자, 그래서 금리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 금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금리. 예. 시장 금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장 금리라는 거는 기준 금리에 플러스 가상 금리가 이제 더해서 시장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올 초만 하더라도요. 기준 금리가 3.5%인데 예, 주담대 금리가 3.8%, 3.9% 이렇게 많이 줬거든요. 그럼 뭐예요? 가상 금리가 낮았다라는 거죠. 예, 가상 금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만, 그러니까 시장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기준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과연 시장금리가 앞으로 하락을 할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상금리 표거든요. 예, 가상금리. 예, 가상금리 표인데 이 평균선을 놓고 보면요. 가상금리가요. 최근에 여기입니다. 최저치예요. 예, 가상금리가.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준금리 3.5%에 주담대 금리 3.8%, 9%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사상 최저치예요. 예, 가상금리가. 예, 이건 어떤 이제 정책적으로 가상금리를 지금 사상 최저치로 몰고 갔다라는 거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PF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예, 그러면 이 부동산 PF 시장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기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장기간 공급 부족입니다. 예, 공급이 안 돼 버려요. 자,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주택 공급도 절벽이 되면서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가상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몰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동산 PF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가장 낮게 지금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은행권에서 지금 가상금리 지금 올리고 있죠, 그렇죠? 예, 가상금리 올리면서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급증해 버리니까 지금 가상금리 올리면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가상금리가 지금 최근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상당히 쌌다라는 거죠.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 가상금리가 상승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상금리가 떨어지더라도요. 여러분 시장금리 하락 안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 하락 안 합니다. 시장금리.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와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업앤다운이 있다 이거 없어요.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 한은에서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시키더라도 시장금리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항상 제 강의는 반전이 있죠. 항상. 그렇죠? 예. 하지만 그죠? 예. 자, 미 연준 금리 점도표입니다. 자, 금리 점도표를 보면 2025년도에
2025년도에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지금 3.0에서 3.5%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27년도에 2.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켜도 가상금리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안 떨어지지만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금리 서울의 매매 지수와 그다음에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래프를 보였듯이 상승장에서는 지금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아까 보셨죠? 자, 그러면 최근에 또 금리와 부동산이 반비례 관계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내년 시장에는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년 시장에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조금 잠잠할 때 우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또 하나가 또 여러분 또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제 금리 하락기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급지의 가격이 강하게 또 반등을 합니다. 하급지의 가격이. 왜 그러냐? 아무래도 우리가 하급지에 투자를 하시거나 하급지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나 투자자들도 하급지를 매수하는 이유는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2019년도에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노도광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또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부터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또 하급지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10월달,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이 별 영향 없다. 예, 시장 금리 똑같다. 예, 그런데 내년이 문제다. 내년부터 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금리는 당연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저희가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강한 상승세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뭐 지금 9월 거의 다 갔으니까 올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도 좀 조급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지금 강의 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이제 심화 버전으로 내일은 또 세미나도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세미나 안에서 또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세미나 소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전망,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 좀 디테일하게 뭐 아파트 시장, 뭐 빌라 시장, 좀 이 주거 유형별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전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오늘 지금 보신 거는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이 예전의 시장에 비해서는 주기와 진폭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기는 짧아지고 진폭은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투자예요.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할 때 지금 이 서울시라던가 정부의 지금 이 입장은 뭐냐면 서울시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합니다. 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대안이 없으니까. 예, 대안이 없거든요. 예. 지금 땅이 없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몰라서 투자 못 하시는 거죠.
몰라서. 예, 여기 아시면 다 투자하시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일은 도심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나면 지역적인 설명까지도 제가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지역적인 설명까지 제가 할 테니까 내일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몰라서 투자 못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속상한 일 없도록 해드리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는 아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런데 그 결혼할 아이들 여유 자금이 한 2억 3천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디다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이니까 시세 차익 좀 볼 수 있는 곳, 투자할 만한 곳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네. 우리 자녀분들의 자산을 네. 조금 더 불려주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해주셨는데, 여유자금 2억 3천이라고 네. 하셨고요. 자, 네네. 좀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지역 어디가 있을까 질문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네. 결혼하면 이제 애국자죠, 그렇죠? 아, 네. 예. 자, 아이들이 다, 네. 지금 여유자금 아까 한 2억 3천 정도 이제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예, 지금 어디 따로 보고 계시는 지역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용산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아, 그래요? 결혼하면 예, 자녀분이? 네, 네. 예. 일단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예, 2억 3천 그거로 조금 어떻게 잘 투자해가지고 예. 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지역은 상관없고 아파트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보세요? 아파트도 괜찮고 재개발도 괜찮고 조금 이렇게 예.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할 데가 많이는 없어요. 네. 예, 투자할 데가 많이는 없는데 굳이 아파트 추천해드리면요. 물론 이제 네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가 여유자금 2, 3억으로 사실 아파트 들어갈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네.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좀 가격 방어가 되면서 그나마 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들 제가 두 군데만 네. 추천해드릴게요. 예. 아, 네네. 예, 하나가 감사합니다. 어디냐면요. 혹시 그 도남동이라고 아세요? 아, 네, 네. 네. 여기 도남동에 잘은 보면 모르는데, 네. 예, 도남동에 보면 여기 지금 성신여대 입구역하고 여기 한성대 입구역이 있고 여기 중간에 지금 네. 약 한 4천 세대 그 대단지 한진 아파트 있어요. 예. 네. 이 한진 아파트가 22평형 같은 경우가 한 여유자금 한 2억 초반대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아, 네. 여기가 이제 구릉지예요, 사실. 예. 좀 아. 구릉지고 한데 근데 이제 대단지라는 이제 이점은 있죠. 예. 이점은 네. 있고요. 또 여기가 지금 4호선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래가 네네. 바로 지금 이쪽이 지금 대학로 아닙니까? 그죠? 예. 4호선 라인이 지나가서 그나마 지금 대단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4호선 라인이 지나가니까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도심 접근성도. 네. 예, 그래서 여기가 한 2억 초중반 정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아마 조금 올라줄 거예요.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네네. 하급지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여기도 아마 어느 정도는 차익은 좀 가능할 겁니다. 예. 아, 자,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추천을 해드리면 네네. 이제 미아누타운 쪽이에요. 미아누타운 쪽에. 예. 지금 이제 미아누타운 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이 미아누타운이 이렇게 원래는 미아누타운이 이렇게 이제 미아누타운이거든요. 예, 미아누타운이고 네. 아래쪽은 이제 기름누타운이죠. 아래쪽은 여기는 미아누타운, 여기는 기름누타운. 예. 자, 그런데 옆에 이제 미아누타운 조성 전에 여기에 그 SK 북한산시티 있어요. 여기도 대단지거든요. 여기도. 네. 예.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그러니까 지역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죠. 예, 지역은 지역적인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 미아누타운이나 이쪽에 이제 아파트 주거벨트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앞으로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요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도 이번에 지금 결혼을 시켜보시니까 어때요? 애들 네네.
신혼집 마련할 때 내 집 마련해서 아파트 사서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힘들다 보니까 지금 나라에서 뭐를 해줘요? 지금 뭐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던가 그렇죠? 예,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연 2%대 네. 그러니까 저금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혼이라던가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정책 자금 대출은 앞으로 줄어들겠어요? 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지 예, 우리가 않을까요?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면 지금 애국자잖아요. 그죠? 네, 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금액 제한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9억 이하나 6억 이하, 이건 6억 이하 이런 금액 제한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어차피 네. 좋은 지역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의 아파트 3, 3평 기준 11억이면 사실 중급지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 그나마 입지가 괜찮은 이런 쪽으로 하급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은 계속 완화가 될 거고 이런 쪽으로 수요자들은 계속 꾸준히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좀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북한산 시티 아니면 이제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예,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요 정도가 한 2억 초중반 정도면 매수는 네네. 가능하실 겁니다. 25평형대. 예, 그래서 아, 요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런데요. 자, 이게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지만, 제가 하나 더 좀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지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분이 이번 결혼을 하시니까, 그죠? 네, 네. 특히나 베이비 부모들이 이런 경향이 짙어요. 뭐냐? 네. 왜 본인이 서울에서 살면서 아파트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아파트로 돈 네네.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도 아파트가 최고야. 그런데 네. 사실 지금 아파트 살려면 좋은 데 못 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우리가 이 베이비 부모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했던 시기랑 그래서 돈을 벌었던 시기랑 지금은 시장이 완전 바뀐 거죠. 그렇죠? 네. 시장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투자했던 그대로의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을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투자의 해서-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왜? 네. 내가 성공했으니까. 네. 내가 성공했으니까 자녀분들한테도 이거를 강요를 시키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음. 왜냐하면 그거는 예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일 때 투자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네네. 시장이 바뀌었으면 시장이 바뀐 거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시청자님하고도 말씀을 했었잖아요. 예. 상계주공을 사야 되냐, 아니면 도심 한복판에 노후도 높은 지역에 내가 빌라를 사야 되냐. 네. 그런데 뭐예요? 시세 차이가 어디가 더 많이 나요? 도심의 노후도 높은 지역이 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패턴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예전의 패턴대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자녀분하고 상의하셔갖고요. 네, 차라리 대표님. 빌라 같은 거 있죠, 빌라. 네. 노후도 높은 빌라를 어디다 사야 될까요? 저희 방송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렇긴 한데요. 예. 그래도 제가 막 매일 보는 건 아니라서. 아, 빌라 같은 거 뭐 도심 쪽이나 이런 데가 좋죠. 그러니까 이거 도심에. 방송 이것도 다시 보기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노후도 높은 지역에 요즘 이거예요. 자, 네네. 빌라 공시 가격 앞으로 5억 이하. 예, 공시가 기준입니다. 네. 5억 이하는요. 아파트 네네. 청약할 때 무주택이에요.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자녀분 결혼하셔서 빌라 하나 가져가도 아파트 청약 뭐 신혼부부 특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빌라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잘 들으셨죠? 자, 혹시라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신다면 내일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서 오늘 방송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